그 의원님은 윤석열이 망친 것 중에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내란을 떠나서. 내치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저 지정학적인 환경이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네. 30년 동안 부채살처럼 폈던 우리의 국익, 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영토 확장 이걸 완전히 부채살을 오므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이후에 이른바 우리는 113 정책이었거든요. 113이 뭐냐? 1동맹, 1기본, 남북기본 교류협력, 그리고 3우방, 일본, 중국, 러시아와 좋은 관계. 근데 이걸 윤석열 2년 만에 3.11로 뒤집었어요. 3.11이 뭐냐? 3적대. 북한과 적대, 러시아와 적대, 북한과 적대. 그리고 1동맹은 그대로 유지하되 1중심, 일본을 중심에다 갖다 놨어요. 이러면서 부채살이 다시 접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LG다, 삼성이다, 현대가 철수했잖아요. 중국의 수출이 30년 동안 1조 달러 벌었는데 2년 동안 연속 적자로 돌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죠. 그래서 새 정부 세워서 다시 이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외교 문제로 비롯된, 그러니까 외교 폭망으로 비롯된 경제 폭망까지. 그렇죠. 이게 제 가장 뼈 아프다. 거기다 더 하나 해서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폭풍을 맞고 있잖아요. 하나는 계엄령 폭풍, 트럼프 폭풍, 그리고 또 하나가 AI 폭풍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문명사적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전체가 AI의 이제 영향권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2022년 11월 30일을 놓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2022년 11월 30일 챗GPT 출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놀랐고 특히 전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섰어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국민과의 TV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대로 가면 AI 전쟁에서 낙오한다. 그래서 미친 듯이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미국의 빅테크에 있는 그 프랑스인 엔지니어 과학자들을 유치합니다. 해외 두뇌 유치지요. 그래가지고 주권 AI,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1년 반, 2년 됐는데 이게 저 유럽의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AI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카나 AI라고 일본이 미국에 일본인 말고 외국인들을 수입합니다. 해서 이 일본 그 AI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데 우리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정확하게 12월 3일 계엄 때까지 잠잤습니다. 이 시간이 결정적 시간이거든요. 큰일이네. 그러니까 30년 전에 1997년 12월 18일에 김대중 당선자가 탄생합니다. 그때 이제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IMF. 그때 첫 번째 외국 손님을 누구를 초대했냐면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었어요. 외국 손님으로는 97년 말인데 제가 당선자 대변인이어서 옆에 배석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김대중 당선자가 우리가 산업화해서 뒤졌는데 정보화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어떤 국가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와. 그거였어요. 국가 지도자는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이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최고로 빠른 나라가 됐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네이버도 나오고 다음도 나오고 맞습니다. 카카오도 나오고 한 거지 따라올 테면 않습니까? 따라와봐. 내가 패스. 맞아 이거. 웃지 마시오. 유행이었죠. 22년 11월 30일 이후에 윤석열은 AI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계엄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심지어 윤석열이는 아주 전향적으로 R&D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래를 깨트려. 그날 AI 관련 예산 절반 삭감한 날입니다. 2022년 11월 30일이. 아 그래요? 만약에 AI가 먹는 거라면 예산을 늘렸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미래 먹거리야. 아니 근데 AI 자체는 못 먹잖아. 그러니까 삭감했지. 아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이거 진짜 아찔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긴데요.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정부가 들어오고 뭐 정권이 교체되고 하더라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AI 강국위원회라는 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국가 AI 사령탑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이고. 그것을 끌고 가야 된다. 아.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죠. 큰일이네. 미래까지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 큰일 네, 났다, 미래잖아 이거. 이거는. 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GPU나 뭐 모든 것을 각계 기업들이 알아서 마련하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뭐 네이버가 됐든 어디가 네. 됐든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비싸서 그 개별 기업들한테 맡겨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네. 아마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종의 공구를 하는 거지. 공동 구매를 어. 국가 차원에서 뭐 기업들이 각출을 하더라도 마련해서 놓고 같이 쓰는 거지 이거를. 네. 말씀하시니까 시스템, 이제 예. GPU 얘기하시니까 GPU가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의 예. 약자인데 이제 엔비디아가 전 세계 95% 시장을 장악합니다. 예. 그것이 없으면 AI 구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테슬라가 100만 장, 구글이 50만 장, 아마존이 뭐 50만 장 이렇게 GPU 몇십 조, 몇백 조를 갖고 지금 그런 그 AI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한국이 2023년 말까지 2,000장 갖고 있었습니다. 또 카이스트에 한 장도 없었습니다. 카이스트에. 예. 그래서 연구자들이 AI 뭔가 그 실험을 해보려도 실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 때 제가 과방위 소속입니다. 과방위에서 이제 저희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1조라도 여기 GPU 사오는 거 좀 넣자. 네. 이 정권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합의를 한 바가 있죠. 아.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 거기에 1조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님, 뭐 제가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데 2022년 11월 30일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다. 그 기준 그때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우리와 일본 AI 시장 그리고 지금의 이 우리와 일본의 AI의 시장 어떻게 좀 확실히 바뀌었나요? 네, 얼마 전에 그 AI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 코리아의 지사장이 이 발제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엔비디아 코리아가 크냐 일본이 크냐 그랬더니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한국 시장이 컸습니다. 오. 근데 지금은 일본이 2배 이상 커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역전된 거죠. 일본이든 프랑스든 캐나다든 싱가포르든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잔 거죠. 반드시 내일 좀 윤석열이 파면 좀 시켜주세요. 8대0 될 겁니다. 8대 0입니까? 그건 뭐 사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각한 얘기긴 합니다만 헌재의 탄생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한강 작가의 네. 그 명문장 그 위에 태어난 거잖아요. 예. 5.18의 희생 그리고 6월 항쟁의 산물로 태어난 헌재인데 그 자신의 태생 역사를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8대 0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 그 아는 분 없어요? 8분 가운데.